조직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1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하락이 좀 늦게 나온 거죠. 하락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건전하게 시장이 흘러가려면 매듭 지어야 할 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오고 지지받고 또 상승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묵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큰 하락으로 반전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2100에서 발생한 갭, 이걸 메우지 않고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죠. 갭을 메우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갭 하나, 둘, 셋, 넷, 4개나 발생한 갭이죠. 일봉상에서 갭이 발생할 때 주봉상에서는 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봉상에서 갭이 두 군데가 발생한 겁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일봉상에서 보여줬던 갭은 주봉상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갭은 주봉상에서 보이죠. 그게 바로 갭이 발생했었던 세 번째, 네 번째 갭이 발생했었던 부분, 이 부분이 월요일날 갭상승했기 때문이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월요일날 갭상승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갭이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2100은 메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불안한 자리는 2053자리입니다. 2053. 그래서 그 전부터 이렇게 2065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기 전 2056 갔을 때 조정이 나왔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걸 더 올렸다가 뺐단 말이죠. 이런 모양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뺐으면은 한 번에 2100까지 빠지고 21선 지지받고 도약을 할 텐데, 그때 21선 터치를 안 하고 오늘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터치 한 게 정상적인 지지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가 2123, 그 포인트가 21선과 거의 맞닿은 부분인데, 이것을 지지받고 재차 상승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100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게 1차적인데, 2100에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53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락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무르려면 조정장에 강한 주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현금화 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대형주는 조심스럽다는 상황이고, 조정에 강한 섹터들, 실적이 좋거나 또는 이럴 때는 이제 작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리 종목에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선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2100, 2차는 2053포인트까지 열어놓는 전략이 좋습니다. 코스닥은 박스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위로 갈 때는 685포인트, 아래로 갈 때는 640포인트. 박스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640, 685 이렇게 이런 상황을 놓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640포인트를 빨리 터치하는 게 좋고, 그래야만 685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의 지지라인은 1차가 640이고 2차는 625포인트입니다. 640에서 지지를 못 보다면 625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하락이 나와도 685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코스피는 이제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빠질 때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만, 코스닥은 그런 인위적인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일봉상에서 240선 터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를 가고 또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증시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은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되겠고요. 환율은 1170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되려면 환율이 1200 정도는 가는 게 좋죠. 지금 환율이 수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일정 부분 올라주고 또 수출이 개선되고 수출이 증대되면서 다시 환율이 하락하고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GETS라는 종목인데요.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목들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KGETS, 또 YN텍, 코엔텍, 인선 ENT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 폐기물 업종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업종이라서 이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이 기존 업체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이 폐기물 처리의 이슈는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내년에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이 뻔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KG ETS는 뒤늦게 좀 상승이 나오는 편이고요. 3일간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죠. 주가도 이렇게 올랐고, 바로 치고 갈지 좀 조정 주고 갈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인 목표가는 3,870원 부분이 될 것입니다. 3,870원 이 부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 재료, 실적, 요 차트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갖춰진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조정이 나왔다 가는 부분이겠죠. 3,300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보다 먼저 부딪히는 자리는 3,630원 자리, 3,630원 거기를 1차 저항대로 보시고 2차 저항대는 3,870원 이 두 가지 저항 마디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액 1,200억, 영업이익이 136억, 상반기까지 매출액 760억, 영업이익 9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폐기물 처리 업종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티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시티젠 이 상승 추세에서 추세 상단에 부딪히고 빠졌다가 재차 정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진폭이 큽니다. 위아래 진폭이 큰데 상승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4,000원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4,0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현재로서는 기간과 가격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것이고, 지금 매물대 위에 있다라는 부분이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000원대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죠. 이렇게 크게 느는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요.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파버나인도 진폭이 컸죠. 위아래 진폭이 크다가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종목은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죠. 파버나인 같은 경우도 밑에서 한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패턴이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차트는 이제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대성창투도 아래에서 한번 준비, 그 다음에 진폭을 일으키면서 3단계 레벨업 이렇게 된 겁니다. 대성창투.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제노포커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제노포커스도 아래에서 1단계 준비죠. 이 매집 패턴이죠. 매집하다가 상승. 제노포커스도 세 번째 상승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이제 시티젠을 보고 있고, 시티젠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죠. 바닥에서부터 또 아래에서도 지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패턴.
시티젠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상하 이렇게 진폭이 큽니다. 고점이 좀 낮아져 가는 모습이지만 저점도 높아져 가는 모습입니다. 삼각 수렴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라는 부분인데, 지금 갈 수 있는 목표치를 어디로 봐야 되냐, 이 자리죠. 3,900원이 조금 넘는 자리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40원 자리, 3,940원 자리. DSC 인베스트먼트도 뭔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인 준비, 그리고 2차 상승, 다음은 또 레벨업 되면서 3단계 상승을 염두에 볼 수 있는 종목의 패턴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는 이제 60선이 내려오고 있죠. 3,800원대. 일봉상에서는 3,940원, 주봉상에서는 먼저 부딪힐 수 있는 저항대가 3,8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3,800원, 2차 3,940원,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5,2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다음은 DR텍이라는 종목인데요. DR텍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다가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나오고 다시 바닥에서 다시 매집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매집이 들어가면서 오늘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윗골이 달긴 했죠. 오늘 17% 상승하고 4%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DR텍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의 상승 때 가야 될 목표치를 채우지 않고 다시 밑에서부터 매집을 했거든요. 가야 될 목표치는 2150원이었죠. 2150원. 2150원을 한 번에 가지 않고 한 두 달 정도 다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2150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 조봉에서 보게 되면 그 전에 2150원까지 못 갔던 이유가 나오네요. 기존선 저항에서 한번 부딪혔던 거죠. 기준선 저항에서 부딪혀서 밀려서 바닥권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할 때 또 잘 눈여겨보셨다가 215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파홀딩스입니다. 알파홀딩스도 진폭이 좀 있습니다. 위아래 진폭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1차적으로 준비하고 2차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다음 레벨업은 만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만원대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릿수가 바뀌기 전에 9,99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면 좋겠죠. 9,990원. 필록스도 최근에 만원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만원 넘었다가 조정받고 이런 패턴인데, 알파홀딩스도 만원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17,500원도 바라볼 수 있고, 또 23,000원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큰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중기적인 목표치를 말씀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9,000원대를 넘어서는 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매물대 위에 안착하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8,500원짜리 회복하는 거 보고 9,000원대 진입하는 그런 모양. 9,500원 부분에서는 240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9,400원에서 먼저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차 9,400원, 2차 9,990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MH라는 종목인데요. KMH 아직 레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바닥권에서의 매집이 잘 되어진 그런 모양새는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300억씩 나오는
방송 서비스 관련 회사인데 시총이 12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위로 레벨업이 한번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되는 자리가 6,100원 자리가 있습니다. 6,100원 2차적으로 6,100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6,750원 자리가 있습니다. 6,100원과 6,750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6,100원과 6,750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아직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죠. 하루 거래량이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나온다 그러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실적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종목 KG ETS, 시티젠, DSC 인베스트먼트, DR텍, 알파홀딩스, KMH 이렇게 6종목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